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무래도 건강한 분들보다는 병원 출입이 잦은 분들이 많은데요. 병력이 있다면 일반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에 일반 보험료보다 조금 더 높게 보험을 설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험료가 많은 할증 보험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도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잔병 치레가 많고 병원 출입이 잦다 하시는 분들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유병력자들도 가입 가능한 할증 없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광희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오늘은 어떤 무엇보다도 빠르고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제가 오늘 강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보험을 선택하실 때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정말 차후에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겪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확하게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할증이 없는 유병자 안보험인데요. 할증만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우리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말만 유병자지, 만약에 이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분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유병자로 많이 이제 치중을 설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현증이 있으시던, 그 다음에 뭐 기항력이 있으시던, 그 다음에 과거 병력과 지금 현재 병력이 있으셔도 조건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고지만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보상받으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좀 가입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입원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셨겠죠? 그런데다가 고혈압 약도 드세요, 이분은. 근데 복용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태는 뭐 유병자 플랜으로 해서 뭐 할증이 들어가거나 해서 보험료를 더 가중시키고 비싸고 또 조건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가입을 하셔야 됐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간편고지예요. 그야말로 5년 안에만 입원한 그러니까 암으로 수술하신 경력만 없으시면 되거든요. 진단만 없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직업과 그 다음에 5년 안에, 그 다음에 1년 안에 병원 가신 것도 그대로 고지하셔도 승인 다 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크 수술 받으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디스크도 있으신데 고혈압 약도 드시고 뭐 지방간 있으셔서 뭐 약도 드시는 분들, 특히 당뇨가 동시에 있으신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고지 제대로 하시고 인수 다 되시니까요. 그리고 관절염이라든가 골다공증 이런 걸로 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를 낳으시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질환이 좀 많으세요. 갱년기도 겪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이제 건강검진이 시작되면서 사실 이 안보험들이 전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건강검진을 시작하고 나니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라 시작을 하고 나서 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면 뭐 가슴에 뭐 멍울이 있다든가 뭐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유방 쪽에 많이 멍울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뭐 자궁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돼버리면 가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미 이제 진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분들도 할증 없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유병자 분들도요, 이 뇌혈관이 가입이 이제 가능하세요. 예, 굉장히 희소식이죠. 허혈성 진단비도 가입이 진단비로 가입이 되세요. 제가 전에는 한번 방송을 드릴 때는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입이 안 되시거나 좀 조건이 까다로워서 수술비로 대체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만약에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이 진단비가 이제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가입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수술비로 대체를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은 진단비로 이제 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뇌혈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뇌혈관, 뇌에 관한 것은 다 보장을 해주겠다. 후유증이 됐던, 장애가 됐던, 뭐 중풍이 됐던 이런 경색증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보장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40대가 넘어서 보통 MRI를 찍으시잖아요. 그 뇌를 한번 찍게 되면 진단이 어떤 코드로든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뇌혈관은 사실 진단 받으시기도 좀 쉬우신 것 같고 또 보상도 아무래도 뭐 가입하는 조건이라면 그대로 보상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받기가 굉장히 쉬우시다라는 거예요. 뇌혈관, 심혈관 같은 경우는 MRI를 이제 통해서 진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뇌졸중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뇌경색을 보장해주고 뇌출혈보다는 보장이 큰 진단비이기 때문에 같이 가입도 다 가능하세요. 왜? 이 뇌혈관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면 됐지 나아지지 않아요. 뇌혈관 자체로는 이미 뇌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멈춰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매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물론 이제 방치하면 좀 그러겠지요. 근데 이제 노력하면 아무래도 건강관리를 노력을 좀 많이 따라가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허혈성은 모든 심장질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여기 보시면 보장 자체가요. 원래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 코드가 되게 짧아요. 이 코드에만 해당이 돼야 지급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중대한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허혈성 진단비도 내가 협심증이 됐던 보통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는 게 심장 쪽은 협심증이에요. 그리고 심장 쪽에 펌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능이 어때요? 이렇게 빈혈 증세가 옵니다. 그랬을 때는 보통 우리가 협심증이라든가 심장질환에 가장 이제 진단을 많이 받으시겠죠. 이랬을 때는 허혈성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사실 뇌혈관 진단비는 조금 가입 금액이 부담되실 수 있는데요. 이 허혈성 진단비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주 몇천 원 안에서 해결이 다 되시는 진단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가장 우리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우리가 보통 3대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암, 뇌혈관, 심혈관. 물론 그 밖에 갑상선, 간질환, 뭐 신장질환, 뭐 폐질환 많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보장을 진단비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뭐 질병 후유장애에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애 가입이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아우르냐. 저 같은 경우는 이 저렴한 수술특약은 다 해봤자 한 2만 원도 안 돼요. 예, 이걸 다 가지고 가셔도 보험료가 2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라든가 심혈질환 특히 뭐 혈압으로 뭐 내원을 하신다든가 예, 가셔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보다는 요즘엔 시술을 많이 하죠. 이제 스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가 되는 게 뇌혈관, 심장, 간질환, 당뇨로 수술하시는 경우는 좀 진행이 많이 되셔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암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암 수술하게 되면 각자 부위에 암이 생기면 얘도 수술비가 같이 중복해서 지급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32대라고 제가 이제 표면은 했지만 지금은 40대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그런데 수술비가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태는 좀 가입을 많이 해봤자 100만 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40대가 보통 2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18대가 또 100만 원이 추가로 붙고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까지 또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이 질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요까지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편도염이라든가 축농증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대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주요 질환에 있어서는 이 수술 특약으로 반복해서 또 지급을 받으시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한테는 이 수술비는 어찌 보면은 실손보다는 더 중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식기라든가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10%씩 나와요. 여기서 이제 질병 수술비는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지급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얘는 따라다녀요. 질병 수술비는. 그래서 10%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 쪽으로 뭐 폴립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60만 원이에요. 예.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60만 원. 예, 할 때마다. 근데 좀 요령으로 말씀드리면 관절도 한쪽씩 하시는 게 괜찮겠죠. 좀 시간을 두시고 하시면 중복으로 이렇게 곱하기 2 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게 사실은 요 질환이죠. 예. 그 다음에 백내장. 그 다음에 녹내장. 녹내장으로 수술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 더 훨씬 비율이 커요. 백내장은 보통 눈이 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백내장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60% 정도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허혈성 뇌혈관 말씀드렸는데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식습관도 있는 것 같고, 뭐 운동도 열심히 관리를 하시지만, 사실은 좀 환경 요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년, 이 뇌출혈 환자보다, 왜 뇌출혈이라는 것은 또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병을 진행을 시켜서 가는 경우예요, 보통.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이미 병을 키웠다고 보셔야 돼요, 뇌출혈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어디 아프시면 병원부터 가시죠. 예. 그래서 빨리 조기 발견이 돼서 우리가 뇌혈관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경우가 늘어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병원 빨리 가시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고 얼른 치료 받으시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심장질환은 지금 100%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2013년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8년이면 5년 지났으면 더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런데 협심증을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90%나 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조금 아까 수술 특약 같은 경우로 가입을 해 놓으시면 우리 병원 가시면 이제 스텐트로 굉장히 간단하게 손목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떤 진단비보다 차라리 미리미리 좀 준비를 수술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물론 뇌혈관과 심혈관도 진단비로 지급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의 그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가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새로운 정보도 조금 아까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도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정보가 암을 우리가 물론 기존에 80세 만기도 갖고 계시고 그다음 보험도 뭐 암에 니즈가 있으셔서 갖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증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없으신 분도 있으세요. 예, 니즈도 없으실 뿐더러 또 그렇지 않고 나는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가입을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야 나라에서 다 보장해 주더라. 내가 자기부담금이 5%만 내면 다 치료해 주더라. 그런데 하나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5년밖에
나라에서 5년 정도는, 네, 5년 정도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약이 맞지 않으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비급여,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왜? 후유증도 없다 그러죠. 네, 재활도 빠르다 그러죠. 예, 이러다 보면 약도 잘 든다고 그러면 사람의 본능으로서 아플 때는 이성보단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내가 병원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이 치료비예요. 예, 치료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지식 같은 것도 부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또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예, 빨리 정보를 받아들이고 빨리 치료를 받는 그게 이제 몸에 이제 있으세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의료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후유증이 오래가고 병이 또 재발이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우선이 된다. 또 치료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또 생활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내 가족이라든가 내가 남한테 피해주기 않기 위해서라도 좀 진단비는 좀 어느 정도 치료비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한 달 약값이 400만 원인데 이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험일까요, 이게? 예. 없어요. 네. 이것은 나라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약이에요. 약 이름을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쓰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약을 쓰면 회복도 빠르고 정말 생존율도 100% 이상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또 발생하는 게 요즘 폐암이죠. 폐암 같은 경우도 매달 한 달에 약값이 4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 한두 달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진단비로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손이 있어서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통원 많아봤자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은 본인 부담금인데 이거 하시겠어요?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죠. 그런데 나 치료받고 나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말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요즘에 식습관 진짜 문제 많잖아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대장암, 특히 대장암, 직장암, 위암 같은 경우는 약값이 비싸요. 어떤 보험보다, 어떤 약값보다 비싸요. 그래서 500만 원씩 들어가는 약값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효율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보험으로 가입을 제대로 하셔서 나중에 좀 실패하지 않는, 왜 1년 농사도 잘 지어가지고, 예, 나중에 풍족하게, 예, 우리가 풍요롭게 받으면 좋잖아요. 똑같습니다, 보험도. 네, 요즘에는요, 의료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맘모톰이죠? 맘모톰. 그죠? 그 다음에, PCT, 이런 토모테라피, 이런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카테터. 맞아요. 이 카테터는 좀 흔히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감마나이프라든가 사이버나이퍼는 뭐냐면, 정말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암 세포만 없애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목 위하고 목 아래하고 좀 나눠지기는 하는데 목 아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혜택이 안 돼요.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도 한 번 수술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건 다 자부담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내야 이런 좋은 의료기술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은 생존율이
암이 우리가 췌장암이라든가 제일 회복이 안 된다는 췌장암이죠. 거의 사망률이 높다는 췌장암도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암 환자는 또 늘었어요. 회복도 빠르고 뭐 생존율도 늘었는데 문제는 암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는 방송 아닌 소비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도 하기도 하잖아요. 다 뭐 100% 진실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왜 내가 내 피부를 이렇게 겪지 않는 이상은 또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도 있고 뭐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제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주위에 한 5명 중에 정말 1명, 2명은 암 환자가 지금 늘고 있어요. 뭐 연세가 드시던 젊으시든 20대에서도 지금 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율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게 뭘까요? 치료비잖아요. 네, 치료비예요. 근데 내가 치료비가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보통 우리가 암이 발생이 됐으면 한 1년 6개월 정도는 휴직을 해야 돼요. 그 안에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의치 않아요. 왜냐면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내 몸도 회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럼 1년 6개월을 잡았을 때 우리가 생활비를 저도 좀 생활비가 이렇게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저 200만 원만 잡아도 우리가 3천만 원은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거기다 치료비까지 그게 또 연장이 됐어.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은 평균 치료비가 한 6천만 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돼요. 뭐 실손 빼고도. 근데 사실 6천만 원도 좀 사실 작기는 해요. 왜? 화폐 가치라는 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고 20년 후에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이 6천만 원의 가치가 한 3,800 정도밖에 가치가 안 돼요. 네, 그러셨을 때는 금액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위험하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요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암, 위암. 위암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대장암도 위험하지만 그리고 유방암. 남자분들은 전립선암. 그다음 폐암이죠. 순서가 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중대암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암들이 많이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주요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정보입니다. 아마 보시기가 아마 이런 보험을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진단비가, 암이 진단비가요. 4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선택이세요. 내가 하셔도 되고,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기본 계약은 우리가 이제 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소감은 얘기 들어보셨죠? 암이 나을 때까지 재발이 됐든 전이가 됐던 다른 데 암이 또 생겼던 암이 그대로 남아서 잔존이 됐던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계속 주는 암보험이 유병자 보험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유병자 분들도 계속 준대요. 암 나을 때까지. 그리고 계속 주고 만기까지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이제 포인트인데요. 80% 미만의 암 후유장애에 대한 진단비가 나갑니다. 보통 우리 질병후유장애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암 80% 미만, 그러니까 3%부터 주는 거니까 받기가 쉽겠죠. 네, 우리가 익히 50% 이상, 80% 이상은 뭐 질병후유장애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가입한 거는 80% 이상짜리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3% 미만에는 없어요. 3% 미만에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부터 80%까지 주고 만약에 80%가 넘잖아요. 그럼 일시금으로 그냥 다 정액 드립니다. 이것도 선택이세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아마 항암 외모 관리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항암을 하면 머리가 빠져요. 그러면 여성분들이나 물론 남성분들도 요즘에 외모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발을 예쁘게 해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그 가발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현물로 150만 원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비인데요. 입원비는 제가 볼 때는 좀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주기는 하지만 요거는 선택을 하셔서 저는 좀 입원비는 잘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병자라 그래서 뭐 빠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여성분들 유방, 자궁, 난소, 방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 전립선암, 네, 방광암. 남성분들도 방광 쪽에 암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남녀 생식기 계통이니까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까지도 일반암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 무조건 100%예요. 일반암이라는 것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세포에 다 암이 생기든 다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계속해서 진단비가 계속 나오는데요. 요거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월 받겠다 아니면 나는 매월도 받고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받는 걸 가입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암 후유장애가요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예, 그래서 근데 80% 미만이에요. 3%부터 예,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도 최대, 우리가 이제 유사암이 뭐냐면, 모양은 암인데 암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코드로 나가죠. 우리 보통 그 상피내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갑상선암. 그걸 최대 2천만원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모 관리비도 따로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새로운 소식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예요. 근데 유병자분들이 이 보험이 가입이 안 됐었어요. 건강체만 가입이 됐었어. 근데 매년 드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냐? 암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생기는 순간부터 줘요. 왜? 진단 받으면 그냥 줘요. 무조건. 근데 전이가 돼도 준대요. 재발하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리고 암이 다 나았어요. 나았다가 또 재발했어요. 그래도 줘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잔여암, 이게 중요해요. 잔여암. 잔여암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지속이 계속 되는 게 잔여암이에요. 암이 남아있는 거, 낫지 않은 거. 이게 휴유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잔여암도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부터 드리는데요. 가입은 한 500만 원까지도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월 생활비만 받겠다 그러시면 요거만 선택하셔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개소감. 네, 개소감은 뭐냐면 우리가 매월 생활을 주지만 이 둘째 또 우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계속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매월 줬죠? 네, 끝났죠? 예. 그러면 또 두 번째 또 줘요. 계속 매월 1년마다 1년 주기로 드립니다. 다 만기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원발, 예, 그죠? 새로운 암, 그 다음에 재발 다 낳고도 5년이 지났어. 그런데 암이 재발이 됐대요. 그럴 수 있죠. 암이라는 건 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됐을 때도 드린다고 하죠. 그리고 전이 됐을 때 내가 이 암이 여기 남아있는데 다른 데 암이 또 생겼어요. 그거는 재발이 아니에요. 다른 부위에 생겼다라는 것은. 그래서 전이암. 제일 중요한 게 잔여암이에요. 잔여암. 네. 그대로 부위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지속, 잔존.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 암 휴유장애에 대해서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을 휴유장애까지 준대요. 암 휴유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뭐랄까 모양으로 치자면 크게 부풀려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암이 휴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25% 정도를 암이 차지한대요. 질병 휴유장애에서. 그럼 받고 또 받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암 휴유장애가 위라든가 이런 게 절제를 했을 때는 한 50%가 휴유장애가 발생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위를 절제를 다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최소 30%까지는 보세요. 예, 전 무조건 50%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내가 암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30% 정도는 휴유장애에서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예, 암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주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이라든가 상피내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이 아닌 이상은 받으실 수 있어요. 예, 휴유장애에서 플러스해서 내가 진단비를 가입했다 그럼 진단비 휴유장애 가입했다 그러면 휴유장애까지 예, 같이 보상이 중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달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지금 보험료 아마 궁금하실 거야.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야? 그런데 이 보험이요, 갱신과 비갱신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갱신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좀 있어요. 50대도 기준이 있어요. 50대 초는 저는 조금 비갱신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내가 기존에 보험이 잘 가입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밤이 좀 많아. 근데 좀 사이드로 하나 갖고 가고 싶을 때는 갱신으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갱신이 주기가 30년이에요. 이 숫자가 써질까요? 예, 안 써지네요. 예. 30년을 갱신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보장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0년 주기, 20년 주기의 갱신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10년짜리는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소비자가 고생을 하세요. 예. 갱신은 한번 올라가면 그걸 유지를 못 하세요.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 주기는 되도록 최대한 길게 가세요. 그게 소비자한테는 가장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진단비 1,000만 원에 쭉 보시면 다 10,000원대예요. 50대 같은 경우는 여성분은 싼데 남성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30, 40%는 여성분보다 보험료가 있습니다. 예. 그죠? 통계적으로 좀 남성분들이 좀 크게 받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50대 후반에서는 저는 갱신형으로 추천해드려요. 왜? 30년 갱신이기 때문에. 예, 한 90세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고액값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보험료는 어차피 다 10,000원대니까 여기는. 이거는 진짜 암보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암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유사암이 얼마가 들으냐. 최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플러스 돼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를 다 나열을 하면 우리 시청자님 눈 아파요. 예.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상담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대 고액암을 가입하실 수 있고요. 플러스예요. 그리고 암 후유장애는 80%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일시불로 나간다. 일시불. 그리고 후유장애가 3%부터 80%까지는 우리가 최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1억까지 가입 가능하세요. 그리고 매월 생활비를 주는데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암은 깔려 있어요. 이게 암 1,000만 원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5대 고액암을 하겠다. 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일반 암 1,000만 원에다가 매월 생활비만 하겠다 이러실 수 있죠. 그러면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내가 암이 다 나을 때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진단하는 그거예요. 내가 잔존이 됐던 재발이 됐던 전이가 됐던 무조건 가입한 금액 1,000만 원씩 1년마다 지급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월 받는 생활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최고예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선택이세요. 무엇 하나 묶어진 게 없어요. 왜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뭐 기본 특약 또 의무 특약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암이에요. 암보험. 네. 근데 조건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5년 안에 암만 아니시면 돼. 근데 5년이 딱 지났어. 그랬는데 내가 약을 먹어. 그러면은 그것도 가입 다 가능. 고지를 다 하시면 괜찮아요. 가입 다 가능하십니다. 혈압이 있으셔도 상관없고요. 당뇨가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약을 또 계속 드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갱신 주기는 최대한 길게 30년 가실 수 있고요. 비갱신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비갱신보다는 갱신을 30년 주기로 길게 해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나하나 개개인으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내가 만질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직접 만져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가입을 하실 때 항상 직업고지라든가 이런 고지를 제대로 하시면요. 보상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고지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항상 시청자님들한테는 제 시청자님들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고지해서 제대로 보상 다 해주니까 속이지 마시고 그렇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유병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할증 없는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또 상담 시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 이제 55세 된 사람이고요. 네. 예, 조그맣게 출판사를 경영하는데 아픈 데는 아직 없어요. 네네, 아픈데 없으시고요. 네네, 근데 예. 이제 친구들이 이제 보험 설계하면서 들어달라고 해서 가입은 해줬는데, 네.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알고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올해 55세 되셨다고요? 약 드시는 네. 것도 없으세요? 네, 아픈 데가 없어서 약 먹는 것도 아, 없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지금 시점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 예. 네,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제 걱정은 되는데 예. 내가 보험 들어놓은 게 제대로 들어놓은 건지, 네, 그 이제 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연락 잘 주셨고요. 저희 미리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습니다. 한 건은 완납이 된 상품이시고 다른 한 건 해서 이렇게 한 달에 23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드릴 건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이렇게 증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욕생명 스펙트럼 종신보험은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이미 완납을 하신 상황이시고요. 알리안츠 생명의 우리 가족 안심 통합보험은 지금 납입 중이십니다. 23만 원 정도 보험료 납입이 되고 계신 상황이고요. 저희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55세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픈 데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장이 잘 돼 있는 건지가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강진욱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은 제가 축하드릴게요. 사실 55세 되신 분, 남성분들 중에서 약 안 드시고 건강하신 분 찾기가 많이 쉽지 않은데, 네네. 그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너무 잘 주셨어요. 이게 제가 지금 보험증권을 보면서 이제 친구분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친구분들한테 이제 가입한 거가 종신보험이 많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두 개가 다 종신보험에 해당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 상품인데,
정말 다행인 게 지금까지 약을 안 드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축하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내고 계셨거든요. 이미 완납이 되신 돈도 16만 4천 원 정도 되셨고 지금 원래 22만 9천 원도 지금 현재까지 또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30만 원이 넘게 내고 있었는데 이거의 주 포커스는 뭐가 돼 있냐면 사망보험금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가입하셨던 뉴욕생명의 거가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가입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건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보장 내용은 다 70세 보장 또는 67세 보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망보장이나 암사망 뭐 이런 사망보장에 들어간 보험료가 아까 제가 종신보험 5천만 원에 8만 9천 원 말고도 5만 원 돈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6만 원을 내고 있는 돈 중에 실제로 내가 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10,000원 정도 되고요. 그 사망보험금 중에서 이제 수술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장 내용이 이 완납이 되신 거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으세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입원비가 있어요. 암 입원비도 있고 성인병 입원비가 있고 또 30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0만 원씩 즉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을 주는데 또 내가 30일 이상 계속해서 입원을 하면 그 추가된 돈을 10만 원을 주는데 요즘 주변에서 보시면 생각보다 병원에 오래 계시질 않아요. 암 입원을 수술을 하셔도 보통 4일에서 5일이면 가시고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요로결석으로 수술을 했는데 네. 그 다음날 가라고 그러더래요. 본인은 좀 더 있고 싶다고 해도 그냥 가시라고 네. 통화를 하라고 이럴 정도로 안 하면 지금 만약에 만약에 요로결석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날 나가면 난 입원했어도 입원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계셨는데 실제로 지금 보장받을 수 있는 거가 암 진단비 말고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으시고 사망했을 때만 돈을 받는 거가 돼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알리안츠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가입해서 지금은 넣고 계신데 여기도 사망보험금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사망보험금이 4천만 원 들어있고 이거는 CI보험이에요. CI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내가 중대한 질병이 들었을 때 미리 사망하지 않고 내가 중대한 질병의 치료비로 사용하라고 해서 내가 미리 땡겨서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50%형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지금 4천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나중에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그것도 중대한 질병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주는데 50% 즉 4천에서 2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망하셨을 때는 나머지 2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여기에 지금 암 진단비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CI에서는 대부분이 맞는데 그러면 앞에 뉴욕생명에서 가입하신 거가 암 진단금 1,000만 원이 70세 끝나고 요거는 8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2천만 원 받는 거고요. 두 개 이렇게 30몇만 원 넣고 있는데도 뇌혈관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게 하나도 없으세요. 만약에 혈압약이나 이런 거 드셨거나 뇌경색이 오셨으면 돈은 30몇만 원을 내고 계신데 하나도 보장을 못 받으실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전화 지금 너무 잘 주셨고요. 요래서 조금 제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알리안츠 보험은 제 생각에는 CI보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만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특약은 다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돈을 더 많이 20년이니까 지금 2032년까지 내셔야 되는데 내가 보장받는 금액이 작고 돈이 22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라서 제 생각에서는 여기서 사망보험금을 최소로 하고 실손보험만 유지하셔서 요거를 줄이시면 거의 한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요즘 그나마 지금 건강하시기 때문에 저해지 보험 있어요. 저해지 보험에서 암 진단비나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나온 저해지 보험 중에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55세이신데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님도 얘기한 즉 뇌 쪽에서는 100% 보장이 받고 협심증도 보장받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여기에도 1,000만 원씩 가입하실 수 있고 뇌졸중, 심근경색 2,000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것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뇌혈관 수술비를 600만
600만 원 가입하실 수 있고 허혈성도 600만 원, 인공관절 수술비도 600, 34대 질병 수술비도 500을 가입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보장, 즉 우리가 50대가 넘어가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질병을 가입하시는데 전체 30년 납을 하니까 한 11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요게 11만 원은 지금 내가 30년 어떻게 넣어 하지만 만약에 암이 걸리시면 납입 면제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도 아무것도 없고 뇌혈관도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요 저해지로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수술비가 좀 작아서 한 3, 4만 원 정도, 또 아까 우리 이강희 전문가님도 얘기했던 재진단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가신다고 하면 5, 6만 원 들어가는데 재진단을 안 하고 수술비 정도, 또 여기에는 그 뭐 관절, 골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강하면 한 3만 원대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납입이 완료되신 그 뉴욕생명의 종신보험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원비가 보험료가 비싸요. 또 아까 70세 사망하면 이런 것들이 3만 원, 5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납입이 다 끝나 있는데 이게 70세가 되는 순간에 얘는 소멸성이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다 날아가는데 한 60세 정도 돼서 요거를 해지를 하시잖아요. 지금 해지하시거나 하면 아마 해약환급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지 않고 일부 내가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납입이 완료됐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즉 확률이 너무 낮은 입원비라든지 사망 관련된 즉 그런 것들은 그 70세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해지를 하셔서 일부 해약환급금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알리안츠에 있는 상품은 종신보험 사망에다가 실손만 가져가시면 10만 원대로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해지로 하시면 11만 원이나 13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아까 제가 처음에 축하드린다고 하신 것처럼 건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병자였을 경우에는 가입에 제한이 있거나 보험료가 훨씬 비싼데 지금 현재 아무 일이 없으신 상태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네. 지금까지 총 보험료가 한 39만 5천 원 정도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이거 물론 이제 완납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그 설계하신 대로 리모델링 하면은 얼마 하면 된다는 건가요? 보험료가 지금 22만 9천 원을 내고 있는데 11만 원에다가 추가된 거에 만약에 수술비를 조금 더 가지면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3만 원에 그 지금 알리안츠에 계시고 있는 거가 실손보험이 옛날 거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면 사망보험금이 조금 깔리면 그게 10만 원, 그러면 13만 원에 23만 원 지금 내고 계시는 돈 정도를 되는데 보장은 하나도 없던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씩 늘어갔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다 들어갔어요. 수술비도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이제 조금 덜 내면서 내지는 비슷하면서 그 보장은 훨씬 더 폭넓다 그런 말씀. 그렇게 가져가시면 지금부터 100세까지 가시가지는 거고, 또 하나는 납입하는 도중에 혹시 암이라도 걸리면 납입 면제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납이 끝나신 그 뉴욕생명도 약간의 그 해지를 하시면 해약환급금도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상당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전문가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 좀 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450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3년째 먹고 있는 63세 남성입니다. 암과 뇌혈관 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해주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만성질환을 3개나 갖고 계신 분이세요. 강진욱 전문가께 좀 여쭤볼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 요즘은
그 유병자 플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당뇨하고 고혈, 그 뇌혈관, 그러니까 고혈압 관련 그런 상품들은 이게 약봉투 플랜으로도 돼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품, 즉 아주 큰 저기가 아닌 것들은 충분히 그거가 요즘은 굉장히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벤트 타임으로 이렇게 스팟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질병,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3419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당뇨와 지방간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강희 전문가께서 답변해 주시겠죠? 네. 방송을 오늘 진짜 잘 보신 게 사실 이렇게 진단이 여러 가지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사실 뭔가를 가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부담보로 이쪽으로는 보장 안 됩니다. 아니면 내지는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할증이 없이 그 안보험도 가입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그 특약도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얘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면제도 돼요. 예. 암이 진단이 나오면 나머지 특약은 다 면제로 내가 보장이 끝날 때까지 만기까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나이는 아직 안 나와서 이분이 갱신용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비갱신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가입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보험과 관련된 질문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화보다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